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 중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이 6%가 넘어가는 기업들에 대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매주 올려드리는 기업 중에서 6%가 넘어가는 기업들을 추려보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는 2024년 배당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2025년에도 같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고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있다 보니 빠르고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우선주는 최근 2년 연속 배당 성장을 보여주었고 8%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2024년에는 배당금으로 417억 원을 지급했는데 2025년 2분기까지 326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었기 때문에 배당 삭감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6%가 넘는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화증권 우선주도 최근 2년 연속 배당 성장을 보여주었고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6%가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배당 성향은 안정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배당금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9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2025년 2분기까지 82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면서 무난하게 배당금을 지급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골프존은 2024년에 배당 삭감이 나타나며 주가도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배당 삭감이 나타났던 2024년에는 24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2025년 2분기까지 292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면서 배당 삭감은 멈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오랜 기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좋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부채 비율도 양호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세아특수강은 3년 연속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배당 성향의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에는 83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2025년 2분기까지 78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면서 2025년에도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세아특수강은 주식 감자를 앞두고 있고 세아홀딩스의 기업 구조 개편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다 보니 조금 더 분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베니는 꾸준하게 배당금은 지급하고 있지만 사업 매각 등으로 인해 배당 변동성이 심했던 모습입니다. 2024년에는 171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지만 2025년 2분기까지 1,555억 원의 포괄손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2023년처럼 특별 배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동일한 4,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6%가 넘어가는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LX인터내셔널은 배당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2024년에 719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25년 2분기까지 892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배당금을 지급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LX인터내셔널은 7% 정도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X하우시스 우선주는 2023년에 큰 폭으로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2024년에는 배당 삭감을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에 10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2025년 2분기까지 157억 원의 포괄손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기업입니다. 25년 3분기 실적은 흑자 전환을 한 것으로 공시되고 있는데 불확실성은 피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강원랜드는 2021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22년부터 배당금을 재개하였고 2년 연속 높은 배당 성장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2024년에는 2,344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2025년 2분기까지 1,322억 원의 포괄손익을 거두고 있어서 배당금이 성장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보면 2,492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이익잉여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삭감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크레더블은 배당 변동성도 심하고 배당 성향도 매우 높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2024년에는 191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고 2025년 2분기까지 102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2024년처럼 순이익을 넘어서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이익잉여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는 3년 연속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했고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2024년에 167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고 25년 2분기까지 207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배당금은 지급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는 이익잉여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2026년까지 최소 2,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는 2년 연속 배당 삭감이 나타났고 배당 수익률도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91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고 25년 2분기까지 118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고 있어서 배당 삭감은 멈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5년에 50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했고 이익잉여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상JLS는 3년 연속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배당 성향은 높아진 것을 미루어 보아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배당 수익률도 상승하는 것을 미루어 보아 주가 하락이 동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71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고 25년 2분기까지 44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고 있어서 배당금을 지급할 여력은 되겠지만 주가 반등을 노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른저축은행도 3년 연속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했지만 배당 성향이 높아지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상승하고 있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76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고 25년 2분기까지 1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배당금 지급은 가능하겠으나 배당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티캠퍼스는 3년 연속 높은 배당 성장을 보여주었고 배당 성향도 상승해주고 있어서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124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고 25년 2분기까지 9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배당금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게다가 부채 비율이 매우 낮고 기업 규모에 비해 많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디지털 대성은 과거에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지 않았으나 2024년에 큰 폭으로 배당 성장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다만 실적 개선에 의한 배당 성장이 아니라서 조금 우려스러운 기업이었습니다. 2024년에 131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고 25년 2분기까지 62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배당 성장은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비과세 배당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이었으나 비과세 배당 재원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는 지양해야 할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창해에탄올은 꾸준하게 배당금은 지급해주고 있으나 배당 성향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는 않은 기업입니다. 2024년에는 45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고 25년 2분기까지 77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배당금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부채에 비해 이익잉여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배당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안정적인 실적까지 뒷받침되어 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진로발효는 높은 배당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 2년 연속 큰 폭으로 배당 성장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2024년에 72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25년 2분기까지 84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2024년과 동일한 배당금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높은 배당 성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원인텍은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해주고 있으나 2024년에는 배당 삭감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2023년보다 배당 성향이 낮아지면서 배당 삭감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024년에는 65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25년 2분기까지 20억 원의 포괄손익을 기록하고 있어서 배당 삭감에 대한 우려가 높은 기업입니다. 다만 기업 규모 대비 많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낮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기업입니다. 윈스테크넷은 꾸준한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고 2024년에 높은 배당 성장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2024년에 87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고 25년 2분기까지 67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배당금은 지급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윈스테크넷도 기업 규모 대비 많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낮기 때문에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고 자사주도 12%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보화학은 과거에는 배당금이 매우 낮았으나 2024년에 높은 배당 성장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2024년에는 6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25년 2분기까지 32억 원의 포괄손익을 거두고 있어서 다시 한번 배당 성장을 보여줄 여력은 낮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보화학도 기업 규모 대비 많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매우 낮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이 가능할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와이솔도 2024년에 높은 배당 성장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2024년에 13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25년 2분기까지 303억 원의 포괄손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2024년에 848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배당금은 그대로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긍정적이지 않지만 와이솔도 기업 규모 대비 많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고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을 해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AJ네트웍스는 3년 연속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배당 성향이 낮아지는 것을 미루어 보아 실적 상승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12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25년 2분기까지 102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어서 2025년에도 동일한 배당금은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아니다 보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에스텍은 최근 2년 연속 높은 배당 성장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배당 성향이 낮아지는 것을 미루어 보아 실적 성장이 더 가파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71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25년 2분기까지 189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기업 규모 대비 많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양호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1년에 한 번 배당금을 주면서 6%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심층적인 분석이 아니라 실적과 가지고 있는 이익잉여금만 확인을 해보았으니 추가적인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